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강 또 이제 새로 구상을 한 게 아동학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요. 물론 아동학대가 뭐다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처벌이 어떻고 신고 전화가 어떻고 그래서 때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이제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때려 키웠다면 때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누군가 조금 디테일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동학대 신고 전화, 신고 의무자 뭐 이런 얘기 조금씩 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잘 상호작용을 그 시기에서 잘 넘어가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아동학대 그럼 몇 가지죠?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 성학대 그래요. 이게 어떻다? 거의 80% 이상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로 행위자가 부모다 이러는 거죠. 그 중에 신체학대가 참 프로테이지가 많아요. 맞고 큰다 이런 거죠. 86%. 방임형 학대만 따로 치면 그것도 프로테이지가 좀 높지만, 신체학대는 실제로 맞다 죽는 애가 굉장한 프로테이지를 하고 있고, 하여튼 보도되는 바 맞다 죽는 애 무슨 뭐 너무 끔찍한 일들이 신문에 늘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 모두가 때리는가 이제 그런 생각해서, 예전에 제가 상담하면 엄마들 데이터 쭉 보면요, 엄마들이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굉장히 학력도 좋고 그렇게 막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마들 상대로 뭘 물어봐도 참 너무 깜짝 놀라는 결론이 뭐냐면, 애한테 하루에 7번 소리 지른다. 통계가 잡히죠. 때려와, 빨리 먹어, 뭐 하니, 뭐 이렇게. 또는 이제 협박하죠. 너 그렇게 해? 넌 할머니 못 가. 너 알았어. 넌 저녁 없어. 뭐 이렇게 다 협박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굳이 때리진 않아도 그게 실제로 다 애한테는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부모 징계권이라는 게 민법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애 잘 되라고 때렸어요, 난 진짜 나쁜 엄마 아빠 아니에요 소리 얘기해도 이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래서 예전에 때려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제는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Nope.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몇 번? 한 번? 안 되죠. 한 번엔 죽어. 한 번에 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Nope. 그럼 몇 번? 제가 예전에 강연에 3,000번 그랬어요. 3,000번. 어떤 엄마들이 막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애 못 키워 먹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3,000번 얘기 내가 하다가 너무 맥 빠지니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 때리지 않고 말로 하는 방법. 될 때까지 말로 하셔야 돼요. 대신 화내면 안 돼. 너 내가 몇 번 말해. 도대체 내 말을 먹는 거야 듣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처음 일어난 것처럼 또 설명조로 말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엄마는 제가 자꾸 레고를 뭉쳐가지고, 이게 레고를 막대기처럼 뭉쳐갖고 그 2살 어린애를 머리를 통통 쳐야 되게 아파요. 그러면 잘못 치면 정말 머리 상처나고 피날 수도 있는 애를, 애가 얼마나 아픈 줄 모르고 그런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보통 엄마 뭐라 그래? 안 돼! 너 또 왜 그래? 엄마랑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뭐 이러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내 기분이 되게 꿀꿀하면 애 막 무지무지 혼내고 때리고 막 등판 때리고 막 한 대 때리려다가 그날따라 신랑하고 아침에 어쩌고저쩌고 기분이 가뜩이나 우울해서 얼주가를 마셔도 얹자는데 큰 놈이 레고 뭉쳐갖고 막내 그런다 그러면 그날은 나도 모르게 내 분노에 폭발하죠. 그래서 애 등판 한 대 때리다가 어떻게 돼요? 선빵이 난타되는 날이 있어요. 그 아이의 잘못보다 사실 내 분노 때문에, 내 어떤 그 기분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거의 지금 아동학대 주범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추적이 다 자기 열등감이다, 자기 스트레스다 이렇게 나와요. 책마다 연구마다 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애가 못돼 갖고요, 저런 애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 애는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모두 잘하고 나가면 싸움이고 학교에서도 싸움이고 내가 쟤는 때리지 않고 키울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아이가 누굴 보고 컸느냐? 그 엄마 아빠를 보고 큰 거죠.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애 보는 앞에서 때리고 맞고를 했다면 그게 학습된 거지. 걔는 소통하는 방법을 그거 외에는 딴 거를 학습이 안 된 거죠. 전 놀이터에 나가면 금세 알아요. 저 집은 맞는 집, 저 집은 때리지 않고 말로 하는 집 알아요. 막 어떤 애가 모래를 이만큼씩 해갖고 막 머리 위에다 이렇게 뿌려요. 어떤 여학생한테. 근데 걔는 절대 똑같은 행동을 그 반대한테 안 해. 걔한테 머리를 막 흔들어서 모래를 턴 다음에 얘 너 왜 자꾸 머리에다가 모래를 넣니? 네가 자꾸 그러면 머리 밑이 전부 모래가 되고 눈 깜빡깜빡 하다가 그 모래가 눈으로 오면 결막이 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계속 저기 머리에다 모래 부어도 걔는 말로만 해요. 뭔 줄 아세요? 걔는 한 번도 그 엄마가 그렇게 하질 않아서 할 줄 모르는 거지. 너무 깜짝 놀란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놀이터에서 전 한 10분만 관찰하면 저 집은 매 맞는 집, 저 집은 안 때리는 집, 저 집은 말로 다스리는 집 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아동학대법으로 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때려서 다스리고 사랑의 매 이런 말 없어야 돼요. 이제 징계권 민법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끝끝내 말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선빵 날리고 한 대로 겁주려다가 선빵이 난타되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금세 돼요. 한순간에. 애들이 또 기울르게 하거든. 응? 너 거짓말 왜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럴 때 등판 한번 딱 댔대. 엄마도 거짓말 하잖아. 뭐 이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또 이래가면서 이제 힘겨루게 하다가 이제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난타가 되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어머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 애가 너무 맞았다면 또 그 애를 껴안고 엄마를 용서하라 무슨 심파 좀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막 애를 붙잡고 이런 애미를 용서하라 그러면 애 생각이 어디까지 내가 잘못한 거고 뭘 내가 엄마 용서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얘기하는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손찌검하기 시작하는 거에 끝은 없어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돼.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맞고 크고 공포를 키우고 그런 애는 애 뇌가 작아진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애 뇌가 작아져요. 그 대인관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지금 애 발달권에도 문제가 되고 교육도 안 되면서 이제 112 신고받으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가정보호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나눠지죠. 내 애를 바로 키우려고 한 대 때렸어요. 옳지 않아요. 절대 하면 안 되고 이제 말로 하셔야 된다. 이제 사랑의 매는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떤 규칙을 세워야 돼. 큰아들 이리 와봐. 엄마랑 약속하자. 너 그 레고 뭉쳐갖고 막내 머리 치다가 큰일 나 피나고 이러면 이건 대형 사고고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니?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래 놓고 어떻게 이제부터 규칙을 너 또 이제 레고 그거 이렇게 스틱을 만들어서 애 머리 치면 안 한다 그랬잖아 엄마. 그래 안 한다 그러지만 네가 또 잊어먹고 또 하잖아. 그러면 그런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말해봐. 너가 말해봐. 안 한다 그랬는데 혹시 그래 내가 실수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애가 막 이러고 있다가 생각 안 나니 엄마가 말해볼까? 너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이틀 못 먹어.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냉장고에 적으셔야 돼. 큰 글씨로. 레고로 스틱 만들어서 동생 머리 치면 바나나 우유를 이틀 동안 못 먹음.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어느 날 2, 3일 있다 걔가 그러다가 엄마 눈에 딱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소리 내고 등 때리고 하지 말고 아들 이리 와봐. 엄마랑 약속했잖아. 넌 이제 바나나 우유 오늘 하고 내일 건 없어. 너 건 없어. 냉장고에 있는데 이틀 못 먹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어서 실제로 그 아이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해서 어떻게 된다? 바나나 우유를 못 먹어야 되죠. 이게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와우. 그 이론가들은 그걸 내면적 조정 그래.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 일을 왜 했지? 정말 그 애 마음이라도 그걸 억제하려는 힘이 어느 하루에 안 되니까 조금씩 그걸
이렇게 삭힐 수 있어야 돼. 왜? 그 우유를 2개 못 먹으니까. 이틀이 무척 길지요. 그럼 이틀 동안 바나나 우유를 못 먹으면서 애가 어때? 내가 이제 다음엔 절대로 안 그래야지. 레고를 이거 붙이지 말아야 되겠다. 뭐 라든지 나름 이렇게 자기가 작정을 합니다. 그런 작정이 내면적 조정이 생기면서 어떻다? 걔가 이제 규칙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그래서 얘는 말로 다스릴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그 이제 시작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꼭 하고요. 그래서 맞고 큰 애들은 또 때려요. 때리면서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중에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면 나는 아빠한테 맞은 것처럼 나 정상이니까 너도 맞아야 돼. 또 때리면서 합리화하죠. 왜? 맞고도 잘 컸거든. 나 맞고도 이 정도인데 너도 맞아야 돼. 이거는 옳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합리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 악순환적인 고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 손에서 끝을 보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린애 마음이라도 4살짜리 마음에도 바나나 우유를 제대로 먹으려면 엄마랑 우리 집안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난 절대로 레고를 만들어서 애 머리를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면적 조종하고 조절하고 그 자기 욕구를 좀 지연시키면 뭘 조종하는 힘이 생겨야 돼요. 이게 애라도요,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엄마가 그런 약속을 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실제로 어렵다. 그래서 계속 때려서 고친 애는 그 이제 노예적 기질이 생기면서 엄마 없으면 그 행동 또 하고 엄마 있으면 안 하는 척 하면서 내가 왜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깊은 생각 없이 매 노예가 돼서 크면요. 그렇게 맞고 때리는 게 다반사가 돼서 바로 이제 놀이터 나가면 애한테 협박해요. 친구들한테. 너 전화 갔지? 어디서 양양에서 왔니? 너 몇 반 됐어? 그러면 3학년 3반 이래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야, 너 왜 말 안 해? 너 혼자 놀아볼래? 야, 우리 저 4단지 가자. 그러고 애 놔두고 가잖아요. 애 못 따라가잖아요. 무서워서. 그 협박받은 애들은 동네 나가서 애한테 협박해요. 그래서 애가 번번이 여러 사람 있다 혼자 남아. 애들이 쫙 저쪽으로 딴 데 가고. 그래서 한국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협박이잖아요. 굳이 주먹은 안 날려도 협박은 아주 이게 팀워크가 돼서 아주 하나의 이렇게 바보 만드는 건 순식간에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협박도 쓰지 말고 때리지도 않으면 어떻다? 약속, 규칙을 세워서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오는 불이익을 애가 한번 겪으면서 이러지 않고 내 바나나 우유를 제대로 먹으려면 이런 일을 지켜야 옳겠다. 이게 작은 마음이라도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면 절대 레고 뭉치질 않죠. 애들 뭉쳐놓으면 때린 자기 습이 있으니까 뭉치질 않는 일을 한다. 그리고 어쩌다 해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애한테 이렇게 달래주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진보적인 행동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때리고 난타대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고, 2번째 이제 정서학대는 뭐예요? 좀 뚱뚱하다고 우리 집 뚱땡이 뭐 삼겹살 무슨 스팸 이러고 또 애 이쁘다고 우리 바둑이 우리 강아지 그러죠. 그거 정서학대예요. 걔 별로 듣기 싫은 걸 계속 하는지도 몰라. 뚱땡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듣기 싫죠. 그 애가 곧딴 거만 먹었거든. 지방이 자글자글 있고 이렇게 튀겨서 고소하고 이런 애는 딴 건 반찬이 없는 거 맨 그런 거 엄마 뭐 구워줘 이런 식으로 맨날 그렇게 짭조름하고 기름지고 한 거는 그 엄마가 그걸 먹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 놓고 부를 땐 뚱땡이 삼겹살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는 저 엄마는 이미 말로 애를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 상담 오면 애 데리고 오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째 데리고 오면 엄마가 한 20분 동안 그 선생님한테 얘 흉을 본대요. 얘가 어떠는 줄 알아요? 학교에서 이러고요. 얘 같은 애가 없어요. 나는 정말 보다 처음 보고 얘 공부 안 해요. 머리도 안 좋아요. 근데 혼자 좋다고 착각해요. 뭐 한 10분간 얘기하면 의사가 저게 엄마가 할 소린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되나? 그러면서 이제 병들어서 온 애들 보면 이 정서학대로 그 말적인 학대를 많이 받은 거죠. 100점 맞았다 그러면 야 신난다. 우리 아들도 100점이네. 이러고 사람을 기를 키워줘야 될 때 뭐라 그러죠? 어머
니네 반에 다 100점이니 네가 100점? 이게 뭐 해가 서쪽에서 떴네 이러고 이건 비아냥도 아니고 뭐 너무 웃기. 그러면 애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우리 생모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로 애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신과에서는 저 엄마가 애를 이미 많이 죽였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 사실은 이것도 주범이 정서학대도 말로 애를 죽이고 힘들게 한다. 이것도 엄마가 주범, 아빠가 주범, 주 양육자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일어난다. 또는 뭐 나가 죽어, 없어져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정서적 학대죠. 난 네가 뭐가 됐든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넌 네 운명이고 난 내 운명이다 이러고 난 없는 셈 치고 살 거야. 이런 얘기 잘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다니 한심하다 이렇게. 그 얘기 들으면 애가 얼마나 낙심해요. 그 엄마들은 그런 얘기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애는 완전히 그게 씨가 돼서 이 다음에 뭐 잘할래도 엄마는 안 된다 그랬잖아. 이만큼 된 거 꽤 잘 된 거잖아. 엄마 안 된다고 말했잖아. 한심한 놈이라며 한심한 거 치고 이 정도 꽤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 들으신다니까.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정서학대 엄청 많다. 방위명 학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직무유기하는 엄마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하고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똑같은 옷을 한 달씩 입는다든지 똑같은 바지 2달 동안 안 씻겨서 냄새 나는 아이 이런 애는 다 방위명 학대가 지금 이 중에 제일 많다고 그래요. 또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요. 엄마가 다이어트해서 맹물 아니면 술밖에 없고 애들 먹으면 반찬도 없고 뭐 바나나 우유도 없고 뭐 없어. 이게 냉장고에 혼한 집 있어요. 그 방위명 학대. 엄마가 맨날 늦잠 잔다고 애 학교를 안 보내. 그러니까 그냥 엄마랑 놀자고 놀지도 않아. 방치해놓고 학교도 안 보내. 교육적 방임도 많아요. 애 귀가 이렇게 잡아대는 가 찢어졌는데 그걸 좀 어떻게 처치하고 병원 몇 번 가면 돼. 이거를 그냥 이상한 연고나 발라주고 빨간 약 결국은 이 귀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나중에 대수술하고 딱 그 의료적 방임학대죠. 아니면 엄마가 저녁 때 되면 너무 육아가 힘들어서 나가서 저 호프도 먹고 심야장 봐야 되는데 매일 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애 잠그고요. 아파트 문 바깥에서 잠그고 둘이 나가서 심야장 보고 호프집 가요. 이거 방위명 학대죄로 걸립니다. 예전에 그런 상담도 제가 받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19살에 눈이 맞아서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미싱하고 아빠가 막노동 하는데 부인이 이제 그 뭐 미싱하면서 애 셋을 볼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19살에 결혼을 했으니 한참 놀 때 그 일하면서 애 셋을 키운다 내가 생각해도 머리에서 쥐가 나잖아요. 그래서 신랑 오면은 나이트클럽 가자 그래서 애만 셋을 바깥에다 문 잠그고선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잔다고 그 지역 주민센터로 저게 와서 내가 한번 상담 간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법이 있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참 무지가 용맹하구나. 그래서 그때 계단이 야단치고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이 법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러고 이제 뭐 얘기만 전 하고 왔지만 참 걱정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난 교육이 참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방위명 학대에서 만만치 않게 많다. 또 성학대는 어떨까? 옛날엔 구멍가게 아저씨 복덕방 할아버지가 주범이었어요. 복덕방에 왜 노인네 이제 노인 할아버지들이 애 5살짜리 팬티 안으로 손 놓고 나는 그때 어머 저런 일이 어디 있어 저 할아버지 저건 또 뭐야 이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부동산 가면 할아버지 안 계시대. 지금 다 젊은 아주머니 핸드폰 2개 갖고 나이키 신발 신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에 그 할아버지들은 다 노인정으로 가셔서 그 사람들이 주범이란 얘기는 책에 안 잡혀요. 구멍가게 없어졌어요. K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몬마트, 그린마트, 몬마트 해서 이제는 이렇게 음축맞은 곳이 없어. 그 누군 줄 알아요? 성학대 주범이? 너무 정말 말하기도 창피하게 아버지다. 실제로 성에 대해서 자식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빠가 딸 같고 그쵸? 그런 엄처대한 일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신고 의무화하고 애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상한 행동해요. 그
왜 저런 소린 저건 뭐지? 그런 거 느낀다고 해요. 원장님들이, 교사들이 저한테 간접으로 이제 교수님 우리 반에 어떤 애가요? 그 이상한 소리를 내고 너무 이상해요. 저거 그냥 내버려둬야 돼서 절대 아니다. 그 무슨 이유가 있으니 애를 살살 요구르트 줘가면서 물어봐라. 아빠일 가능성이 100% 높다. 그러면 다 맞아요. 아빠가 뭐 이상한 짓을 엄청 했는데 애가 그 쇼킹한 것을 말할 수는 없고 걔도 이렇게 평이한 감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오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행위를 한다. 너무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동학대가 이렇고 신체 학대를 막으려면 우리가 말로 하자, 또 규칙을 정해서 서서히 그 작은 마음에도 억제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주먹보다 말의 위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말로 다스리는 걸 배운 아이가, 그렇죠? 주먹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 부모가 그렇게 하고 규칙 지키고 잘했을 때, 이렇게 어떤 엄마는 저렇게 잘못한 약속 지켜서 바나나 우유 못 먹는 경험도 좋지만 잘했을 때는 스티커에 줘서 스티커가 10개 모이면 놀이공원 가고 피자 한 판 시켜주고, 그래서 애가 이제 긍정적인 강화를 자꾸 가게 하면 나쁜 행동이 적어지죠. 공부하셔야 돼요. 엄마들도 그냥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소리 지르기, 협박하기. 이건 개나 소나 하는 거죠. 공부하고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키우는 엄마들은 소리 잘 지르고 협박하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려면 엄마도 공부하시고 규칙을 세우고 잘했을 때는 강화를 해서 그 일을 더 잘하게 하고, 나쁜 거는 서서히 소거되게 하지 않아요. 애들은 바나나 우유 못 먹으니까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이제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잘 먹힌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는 참 우리 부모가 유념해서 정말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 주범은 부모지만 이게 부모의 열등감, 자기 스트레스로 가장 만만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애를 갖고 때리거나 마음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딴짓하고 놀러가고 야외 나가고 애 하루 종일 방에다 놔두고, 그래서 죽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이제 법으로 다 이제 뭐 엄청 무서운 이제 법으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아마 몰랐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아동 학대 속에 큰 애들은 자살하거나 아니면 그 억눌린 분노를 표출을 공격적으로 바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그 무기력이, 너무 오래된 무기력이 학습됐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맞고 크고 그렇게 학대 당하고 막 이런 애들은 괜찮아, 너는 you can do it 해도 이제 그게 힘들어. 이미 무기력이 학습이 오래돼서, 누구한테, 가정 안에서 아무한테 얘기를 해도 얼마만큼 이게 심각한 학대를 당한 거를 모르죠. 가정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절대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출해 줘야 된다. 그래서 크게는 뭐야, 일단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는다. 그리고 몸 깊은 곳에 멍자리가 있다. 이렇게 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 안에 뭐, 그럼 그걸 잘 추적을 해서 걔를 살려줘야 되죠. 그리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애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래, 잘 놀다가 엄마만 오면 저 뒷걸음질하는 애 있대요. 그리고 엄마 나 더 놀다 갈게 이러고 안 가는 집은 사실 조금 좀 추적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일들을 잘 좀 이렇게 관찰을 해서 신고 의무자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 교사, 유치원 원장, 교사, 이런 사람은 신고 의무자예요. 이들이 신고 안 하면, 할 사람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물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몇 가지 그 실마리를 갖고 끝내 추적을 해서 애들을 보호해 준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동학대 나쁘다, 나쁘지만 이렇게 계속 매로 다스리는 애보다 말로 다스려라, 규칙을 세우자,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에 또 특강 자료 열심히 모으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